이렇게 함수들이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포인트에서 뭘 구한 거야? 뭐 미분해가지고 접선 구한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초록색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거네. 잘 알고 있죠? 이번에 접근한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A에서 B까지 여기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런 게 접근을 하시겠다라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놈의 접근 있잖아. 꼭 저렇게 있는 녀석을 접근한다는 게 뭐 계산을 하자면 어려운 건 아니야. 벌써 눈이 감겼는데 잘 어두운데. 유유유. 네. 두리번거리지 말고 당신이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부드러운가? 부드러워. 자, 부드러운 남자가 금방 정신 나갔어? 아니요. 듣고 있으세요? 이 정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넓이라고 해서 요렇게 불러주고 싶은 거야. 됐어? 근데 이제 요만큼을 x가 움직인 것만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녀석의 넓이도 또 달라지겠지. 여기가 뭐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은 또 빠지거나 이러겠네. 넓이가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거의 변동이 좀 같이 따라오겠다 해서 델타 S라고 부를 거야. 됐어? 그래 놓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T라는 함수를 갖다 놓고 저 델타 S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넓이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A부터 B가 아니라 저거 SX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인테그랄 위쪽의 요 녀석이 미지수로 가는 함수라며. 그치? 기억 안 나니? 전혀 기억 안 나지? 예리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X 보기 문제 그 풀었던 거 기억이 안 나나? 현재 기억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S, X는 하나의 함수야. 어떤 함수야? A부터 X까지. 그치? A부터 X까지
요 녀석의 넓이가 달라질 거야. 누구랑? y는 ft라는 어떤 함수와 x축과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이겠지. 도형의 넓이겠지, 넓이. 근데 그 넓이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겠네. 이해됐니? 그래서 이 녀석은 누구에 관해서 결정되냐? x에 관해서 x에 대하여 x에 따라서 결정되는 함수. 요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크게 돼 있지만 넓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ax에서 요런 녀석이 됐을 때는 새로운 값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냥 정말 짜크맣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른 값이 나오니까 너가 정의역이 변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치역도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는 어떤 함수 관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이해됐어? 성현아? 즉 넓이의 값과 x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뜻이야. 서로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에 붙어있는 이 아저씨 델타 S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겠다면서, 그치? 그러면 실제로 요만큼을 더 추가한 넓이에서 누구를 뺐어? 앞에 있는 요만큼의 넓이를 뺀 거지. 전체에서. 여기 봐야지 아저씨.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뭐만 이해됐어? 그러면은 저기를 내가 저기만 조금 추가시켜서 여기 부분을 조금 보면 뭐 대충 이렇게 뭔가 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가 x라고 치면 뭐 이쪽에다가 여기다 델타 x라고 치면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도형이다라고 하는 거네. 그지?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부분을 딱 치면은 여기는 x, fx라고 부르고 보고 여기 부분은 델타 x, f 델타 x라고 부르는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면 저기 뒤에 나와 있는 y 절표가 이거 하나의 높이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서 이 녀석이 뭐냐, 가장 이렇게 낮은 높이를 가질 때는 여기가 제일 낮은 높이가 되는 것 같아. 그치? 대충 그림이. 그럼 뭐 높은 높이는 뭐 이쯤이 되겠네? 이쯤이 가장 높은 높이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녀석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어떤 직사각형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이에 존재할 것 같아. 가장 낮은 높이에서 가장 높은 사이에 존재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즉 저 녀석의 넓이는 델타 x에다가 움직인 것만큼 델타 x니까. 됐니? 이거 잘못 써놨거든. x 플러스 델타 x. 여기는 쓰기 책을 빼놓고 일단 이런 포인트가 될 건데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건 이거니까 요만큼의 움직임을 델타 x라고 할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델타 x겠지. 그 높이는 가장 낮은 높이에서 가장 높은 높이 사이에 이 아저씨가 뭔가 존재할 것 같아요 라는 거네. 그 넓이는 요런 녀석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지? 자, 그러면 이제 놀러 가자. 델타 x 곱하기 최소, 여기는
여기에서 요 녀석을 뺐어요. 델타 x 곱하기 높은 높이. 됐나요? 여기 양변에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제 나누기를 할 거예요. 누구를요? 델타 x로요. 자, 가장 낮은 높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보고 현트가 생각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이건 좀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건지 보이지 않나요? 뭐예요? 아니 여기 구조가 생각이 안 나나요, 여러분? 그쵸, 그 미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구조가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니네 앞에 거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짱 꽝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 아니냐? 아니 일찍 와서 공부 좀 하지 이것들이 떠들고 놀고만 있었나? 그놈들 리미트 s x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델타 x 있으면 여기 정의역 어떻게 처리할 거야? x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 에이, 얘들아 니네 이런 거 기억 안 나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혼자 뒤에 불러봐줘. 근데 말 못하면 너 앞으로 옮길 거야? 네? 뒤에 뭘 어떻게 썼어? 내가 h라고 쓸게. 네, 이거 설명 끝나고 앞으로 옮자. 알았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지금 혼합해서 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어떤 최소 녀석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어떤 최대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겠지. 됐나요? 그 최소에 해당하는 녀석은요 뭔가 x를 집어넣어서 나온 어떤 높이가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거 뭐라 그래요? fx가 되겠죠. 그죠? 여기도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어떤 녀석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당하게 이 가운데 끼어있는 녀석은 무슨 정리에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얘도 fx가 되셔야겠죠. 무슨 정리라고요? 언제 배웠죠? 언제 배웠던지 기억 안 나죠? 배운 거 기억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 fx라는 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s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 x라는 이러한 결론까지 끄지고 올 수가 있겠네. 이게 뭐였니? 무슨 정의라고 선생님이 엄청 말했네. 함수의 정의를 써놓은 거랑 문자만 바뀌어 있네. 그러니까 이 fx라는 건 이거 이제 뭐야? 뭐라고 쓰는 거야? 얘는 누구 프라임 x? s 프라임 x겠지요. 적분 들어가면 미분 다 까먹어요. 그렇지, 아프네. 됐나요? 즉 이 말은 요 녀석은 저 넓이에 해당하는 녀석은 누구의? 요 녀석의 부정적분이겠네? 왜? 얘를 다시 뭐하면? 적분하면 인테그를 하실 거면 얘가 S'이 아니라 SX가 될 거 아닌가? 됐어요? A에서 B까지 자, F, T, DT를 해보았다.
라는 녀석은 어떻게 쓰는 거냐? fx를 하자 이제. fx dx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스몰 fx가 되겠다면서요. 발견에 라지가 아니? 그리고 a에서 b까지 이런 표현을 쓰겠다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자,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표현은 이거랑 같은 거겠네. 이제는 이제 뭐라 써도 돼? 위에다 뭐라 썼어 내가? 바로 있죠. 넓이라고 써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 이 표현하고 같은 거라고 이제 여기 써져 있잖아. 전혀 다들 못 따라온 표정이네. 됐나요? SB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에서 어디까지? B까지의 뭐예요? 넓이가 되겠죠. 여기 이거 fx로 둘러싸여 있고, 그죠? SA라고 하는 녀석은 A에서 어디까지? A까지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SA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시에 뭐라고 했죠? 0이라고 했었죠.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니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자면 SB에서 SA를 뺐다는 것은 그냥 SB예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네요. 됐어요? SB가 뭐였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증명이 되었어요. 정적분의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됐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갑시다. 자, 이 녀석은 사실은 정적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부터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이 어떠한 값이 나와요. 즉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숫자가 나오면 사실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걸 인테그랄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생각했을 땐 사다리꼴로 읽고 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어떤 이 상수함수를 갖다 준 상태에서는 이 녀석을 인테그랄을 하시면 이번에는 무슨 뭐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 그런데 요런 녀석은, 이런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니라 정말로 인테그랄 계산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인테그랄 계산을 할 건데 이딴 아이들이 나와 있어. 특히나 이런 식으로 직선 또는 상수함수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인테그랄 계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삼각형 혹은 사각형, 사다리꼴 넓이 구하듯이 그냥 도형의 넓이 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구해도 더 이쁠 것 같아. 왜? 알다시피 인테그랄 계산은 뭐분의 뭐 분수가 나와서 헷갈리기 마련이거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래, 계산이 꼭 틀릴 것 같은 것보다는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계산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빠른 거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이쪽 길이는 b 넣었을 때 뭐 나오고 a 넣었을 때 뭐 나와서 윗변 아랫변 2분의 높이 하면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에서 삼각형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계산들은 인테그랄 계산해야겠지. 그치? 얘네들은 성실하게 인테그랄을 계산해 주라는 거겠지.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곡선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테그랄 계산해야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곡선만 나오냐, 우리 이제 주로 배웠던 게 매차함수였으니까 선차함수였으니까 이런 곡선이 나왔어. 그래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당신과 당신에 대한 넓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 넓이가 궁금하네. 그러면 자,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와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차이가 조금은 있어. 그치? 값을 구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여기 A, 여기 B, 여기 C를 해볼게. 일단 순수하게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이거 잘 들어야 돼.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fx dx를 하면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고 하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 dx를 한다고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하자. 그치? 첫 번째, 그러면 값이라는 개념이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그치? fx dx라면 얘는 2가 나와야 되는 거겠네. 하지만 넓이의 개념으로 보시면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플러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b에서 c까지 fx dx를 하는데 뭐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돼. 즉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호라는 게 있는 넓이야. 즉 적분은 5, 즉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있는 넓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넓이를 뭐라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다 절대값을 붙여서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냥 값을 구하세요, 넓이 구하세요, 반드시 문제 읽고 헷갈릴 것 같으면 항상 그 단어의 밑줄을 치고 구하셔야 돼. 그것들이 틀리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뭐 요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요 녀석의 넓이를 S라고 누군가 불렀어, 그치? 그러면 대칭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녀석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겠네. 뭐 이런 말이 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됐어요? 따라서 값과 넓이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 저를 문제 풀면서 이것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해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가장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가자. 준비됐어요? 네. 봅시다. 요거 계산을 하라고 해서 인테그랄 0에서 여기까지 x에 이렇게 계산하겠죠? 맞나요? 수업할 때 좀 내려놓고 아가씨 왜 그렇게 재밌냐? 4분의 1 이런 거네. 됐어요? 4분의 1 4제곱 빼기 0 4제곱 됐니? 마이너스 1 빼기 0 이런 거겠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정적분의 계산을 했더니 값이 나왔대. 근데 그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우리가 음수니까 대충 그래프상으로는 x축 밑에 있는 것 같구나 그 생각하겠네. 그럼 피적분 함수는 뭐인가요? 피적분 함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피적분 함수 뭔지 알죠? 그러면 그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 원래 x 세제곱짜리가 y축으로 한 칸 내려왔대 라는 뜻이겠네. 그치?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겠네. 그러면서 어디 부분의 넓이를 구한 거냐? 0에서 1까지니까 여기 부분의 정적분 계산했구나 라는 거 되겠네. 그랬더니 저쪽 부분은 얼마? 4분의 3이라는 게 넓이고 값이라고 할 거면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겠지. 내 말 이해되고 있어?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가능해. 만약에 넓이만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제 내가 사각형 만들었어. 사각형이지? 저 사각형인데 사각형 넓이가 얼마야? 그럼 내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뭔 생각이 들어? 넓이가 얼마일 것 같아? 넓이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거꾸로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로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거니까. 내 말이 되니? 비율 뭐 구해라? 3대1 이런 거 잘 나오겠지. 이해되니? 선생님 했어. 자, 안 된 거 같아. 저 표정 어쩔까? 된 거 안 된 거? 진짜로? 알았어. 손 그 하고 있어. 저거 뺏었다고 좀 삐진 거 같은데.
자 이거 정적분 할 거니까 뭐 하시고 t의 세제곱 t의 제곱 마 t 마 1 d t는 4분의 1 t의 3분의 1 t의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t 누구에서 계산은 4분의 1 물론 여기다가 2제곱, 2세제곱, 2제곱, 2내제곱이구나 마이너스 2 다 쓰고 빼기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할래 똑같거든 결국에는 여기에서 너의 4제곱 여기에서 너의 세제곱 뭔지 알겠니?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할래요. 그래서 수연아 계산해볼까? 4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4번 곱하면 1이지 이 4번 곱하면 16 그러니 4분의 얼마? 8에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8 플러스 1은 9 플러스 자 여기는 4 빼기 1이네 마이너스 여기는 2 더하기 1이네 얼마? 됐어요? 결론은 이렇게 하시고 4분의 15에서 4분의 6을 뺐으니까 4분의 9가 되시겠죠. 그러니 딱 봐도 사실 그래 야 숫자 계산이 생각보다 쉽고 편안한 건 아니야. 왜 내가 뭐 특히나 직세마주 넣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 알겠니? 나중에 공식도 몇 개 더 알려줄게. 자 나온 김에 저 이야기 좀 하자. 인테그랄 어디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dx 인테그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 dt 지금 선생님이 얘네는 윗끝과 아랫끝이 없네. 무슨 접근하는 걸까? 부정 접근하는 거겠지. 그럼 이 아저씨의 부정 접근은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접근상수 얘는 4분의 1 t의 마이너스 플러스 접근상수라고 하겠네. 근데 이제는 구간을 좀 달아줄게. 저기에서 어디나 0에서 1이라고 달아놨으니까 0,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dx랑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 dt를 해볼게. 그랬더니 얘는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 0에서 1까지 이 계산 결과가 뭐였니? 이런 게 나왔다고 하잖아. 그치? 얘는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t 어디? 0에서 1까지 그럼 얘도 결과가 뭐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겠지. 위에 거는 무슨 접근했고? 부정 접근했어. 부정 접근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서로 같아 달라? 부정 접근했는데? 다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정 접근했네? 서로 어떻게 됐어? 결과가? 같아졌지. 그 이유는 부정 접근을 했을 때는 저 녀석은 뭐가 나오니까? 일단 식이 나오니까. 근데 이 녀석은 정 접근은 결과 뭐 나온다고? 어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같아지는 거야. 즉 접근 변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접근은 같아지는 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아. 여기다가 뭐 성민, 디성민 했고, 그지? 이제 기억이 나지 얘들아? 안 나?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안 써져 있어? 성민, 디성민 안 썼나요, 여러분? 썼죠? 성민으로 있나요? 수연이로 있나요? 성민으로 했어요. 성민. 아, 그래 여기 있네요. 여기 하시고. 준비됐나요? 네. 자, 이거 해볼게요. 일단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저 녀석은 적어도 위쪽에만 있다. 그래서 양수가 나온다라는 생각은 하겠지. 얘도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뭘 구해야 돼?
넓이 구해야 돼. 그럼 밑에 거가 보이네. 밑에 거 보이는 녀석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뭘 계산하셔야겠다. 이해되니? 자, 식 먼저 써보자. 자, 이 아저씨 식을 써볼게. 인테그랄 누구에서 누구까지? 0에서 2까지. 그리고 나서 피자판 함수에 뭘 넣을 거야? A들아 괜찮아? 자신있게. 4분의 x의 세제곱 뭐 4분의 1이 왜 나오니 자꾸 4x dx 하시겠어요? 됐나요? 그러면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의 세제곱 2x구나. 2x의 제곱 어디에서? 그렇지 0에서 2까지. 됐어요? 계산을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긴 거 인정? 어쨌든 간에 근데 0이 있다는 것은 계산 안 해도 되네? 2만 집어넣고 2의 4제곱이니까 얼마? 16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8 플러스 2 곱하기 4 됐나요?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오시던가요? 3분의 4예요? 됐어요? 자 일단 뒤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공식은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좀 인생이 편합니다. 여기 부분이고 3차 함수죠. 우리 3차 함수가 여기에 좀 주된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요렇게 접하고 가는 녀석은 요렇게 내가 일반화를 살짝 시켜서 알파, 베타 잡아줄게요.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예요. 약간 고래같이 생겼네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계산 이렇게 하면 돼요. a는 누구냐? 최고차항 개수야. 1이야. 넓이니까 혹시나 모른 음수 나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값 붙인 거고. 됐어? 베타는 누구였어? 2. 알파는 0이었어. 2에서 알파를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 됐니? 2의 4제곱이니까 16. 12분의 16 약분하면 얼마 나오니? 됐어? 그냥 공식이니까 잘 외워두시고 뒤에 좀 나오겠지만 이건 증명은 이건 뒤에 문제도 있어. 이번에는 2차 함수도 당연히 잘 나오겠지. 수트에서는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어도 생각보다 쉬운 것들 꽤 많아요. 6분의 똑같이 절대값 알파이고요. 이렇습니다. 됐어요? 네. 수트에서는 그냥 이만큼만 알아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쓸 수 있어 뭐 되게 많으니까. 영어는 뭐 공식이냐 그런 거 아니니까 해보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에 대해서 dx를 하래요. 그런데 여기는 하면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됐니?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됐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dx를 하래요. 그러면 이런 계산은 이거 정적분할 때 여기에서 0과 마이너스를 뒤집을 수 있겠네. 마이너스 넣으면서.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때제때 써먹어야지 생각보다 계산들이라는 게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얘도 0이 붙어 있으니까 내비 두시고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3분의 1 x의 세제곱 x의 제곱 0 마일 플러스 에도 똑같은 구조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속 편하겠지. 뭐 자꾸 계산도 추가하는 게 힘들잖아. 0 2겠지. 됐나? 그럼 계산 다 끝났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됐나? 0이 들어있다는 게 이렇게 계산이 편한 거야. 그래서 억지로 만드는 것도 일부러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는 누구를 집어넣고 2 그대로 집어넣으면 2의 몇 제곱? 4제곱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8 플러스 4 상대적으로 계산 좀 할만하겠지. 이 정도까지는. 선생님 저것도 어려운데 뭘 어떻게 좀 짧게 해주세요. 몰라 나도. 계산하니까 얼마야? 이런 게 나온대. 12
27 됐어요? 3으로 약분되지. 3을 약분된다고? 몰라. 아 미안해. 12분의 37인데 계산 안 하니까 모르겠어. 네. 가자. A는 밖에다 던져도 되겠죠? 네. 이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베타 x가 나올 건데 구간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이 아저씨는요 하나 납시다. 3분의 1 누구? 베타의 셋 알파의 셋 됐나?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됐니? 그리고 알파 베타에다가 이렇게 되겠지. 식 따라오는 건 어렵지 않고요. 됐어요? 자, 저기에서 일단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정도는 하나씩 다 꺼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자세히 보면은 2분의 1, 3분의 1이 있어서 오히려 통째로 6분의 1을 만들어서 빼내고 싶어요. 그래서 6분의 1도 일단 꺼낼게요. 됐나요? 앞에서부터 차근히 하나씩 해보면 자 6분의 1을 꺼냈다면 저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야 되고 2가 되실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뺐으니 곱셈 공식 정도는 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두 번째 거는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서 꺼냈겠죠. 그러면 여기 베타 플러스 알파가 남아있겠네. 즉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남아있고 숫자는 2분의 1이 되려면 3이 필요하겠더라. 됐니? 그 다음에 저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빠져나갔고 이 앞에 숫자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6 알파 베타로 정의됐다. 자 일단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고정적으로 하나 써주시고 안에 있는 거 이쁘장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2베타 알파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 플러스 6 알파 베타 했을 때 사라지는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줘 주시고 아 A를 빠뜨렸구나. 감사.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쓰시고 안쪽의 아저씨들은요 자 알파 먼저 쓸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겠대요. 여기서 또 누구를 꺼내고 싶죠? 마이너스 1을 꺼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됐나요? 베타가 먼저 있으니까 베타 먼저 써볼까? 베타 알파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보이지? 6분의 A 여기가 제곱이니까 세제곱 되겠지. 됐어? 뭔 말이야?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함수는 이차함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한 이차함수에 요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의 두 개의 해가 나올 거야. 지금부터 당신에 대한 넓이가 너무 궁금한데 라고 해가지고 구해주세요 라고 해. 그래서 값을 구할 때는요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요. 당연히 뭘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넓이를 구하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방금 전에 설명을 잠깐 써줬던 거 있지. 이렇게 구한다라고 해. 더 웃긴 건 이 녀석들을 응용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함수 중에는 절대값이 좀 들어가는 아저씨들도 있지. 그지? 근데 그런 아저씨들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놓고 나서 알파 베타 나와 있어서 여기 구하라고 해. 똑같은 이야기 하면 되는 거야. 그지? 또 니네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요렇게 돼 있는데 요 가운데가 뭔가 이런 방정식으로 뭐라 그러니? 추계 방정식이지. 근데 여기만 구하라 그래. 그럼 이거 이 녀석이 뭐겠어? 그렇지. 절반을 하고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 있더라도 여기 절반을 하는 거는 이해되나? 그래서 10단원은 정답번을 연습하는 게 좀 많고요. 11단원은 정말 가장 어려울 것 같고요. 12단원 가서 넓이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요 한 80-90% 정도는요 공식만 똑바로 갖다 쓸 수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외울 거는 빨리빨리 외워놓고 넘어갈게. 박수 연기인데 봐봐라. 얘는 자 일단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해본다고 하자. 그러면 a 세제곱 사라지겠지. 앞뒤는 앞에 거는 3a 제곱 b 있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a의 제곱 이가 되겠네. 세 번째 1차항은 사라지겠네. 상수항 마지막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에서 여기 b세제곱 얘는 플러스 뭐가 되겠어? 됐니? 굳이 이거를 다 전개한다는 생각보다 구조가 보이시면 뭔가 우리는 조작이 가능하시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통째로 통 해가지고 1에서 2까지 됐니? A에 해당하는 녀석이 누구야? 루트 X지. 루트 X를 제곱하니까 6 곱하기 X 곱하기 B에 해당한 것은 1이니까 들어갈까? 그 다음에 B에 해당한 녀석은 1이네. 플러스 얼마겠어? 2.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 그러니 3x의 제곱 2x 그래서 2제곱이니까 4 빼기 1은 3 3은 9 얘는 2 빼기 1은 얼마? 답은? 11 뭔가 자꾸 말하지만 계산은 자꾸 복잡할 수밖에 없어. 미적분 가서 뭔가 수업을 듣게 되면 니네가 만약에 그때가 수업을 듣게 되면은 계산이 복잡하신 게 아니라 선생님 칠판에 영어만 써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무조건 간단하게 맞아.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그랬었지? 가운데 있는요? P적분 함수. P적분 함수는 몇 차야? 1차야. 저 1차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1차가 아니야. 길게 얼마짜리? 그리고 여기다가 나는 얼마를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어디에 있는 것까지? 2에 있는 것까지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데? 여기는 8 나오는데 2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데 얘들아? 14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 무슨 형태야? 사다리꼴. 아 생겨먹은 게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상수함수 같이 뭔가 우리한테 조금이나마 편안한 애들은 뭘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놀이를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 8 플러스 14에다가 뭐하고? 2분의 1을 하고 높이가 얼마짜리냐? 1짜리겠지?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오겠어? 얘는 22에다가 2분의 1이니까 11 됐나? 가능한 좋고 빠르고 쉬운 계산들을 자꾸 알려줄 테니까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가 이거를 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 자 보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본능적으로 맞추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니? 그러면 여기에서 인테그랄 누구에서 0에서 2분의 1로 바꾸시면 여기는 9를 뭘로 바꾸면 되고 그렇지 마이너스 바꾸시면 될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자 dx니까 d x로 바꾸고 싶 건데 그렇니? 그리고 여기도 x 됐니? 1 빼기 1 됐나요? 그럼 다 통합해서 이렇게 쓰시고 밑에는 x 마이너스 1 위에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오케이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 약분 가능? 뭐 나와야 돼요? x의 제곱 x 플러스 1 x가 나와야겠죠. 됐나요? 얘는 됐어요?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3분의 1 곱하기 0이 있으니까 편하죠? 8분의 1 얘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얘는 2분의 1 싹 다 24로 퉁 쳐서 여기는 1 얘는 8이니까 3 얘는 12 됐나요? 24분의 16인가? 네. 약분이 가능? 얼마로? 3분의 3분의 2